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허가 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지금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것, 건축물 자체. 지금 이후에 배울 건축법은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알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건축물의 입지와 규제예요. 건축물은 아무데나 올 수 없죠. 맹지 이런 곳에 올 수 없어요. 일정한 요건이 되는 도로에 일정 요건 대지가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요건이 되면 대지 안에 또 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경을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떤 곳은 공개 공지라고 해서요, 사적 공간인데 외부인에게 공개를 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이런 언덕 옆에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서 이 토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옹벽이라는 걸 설치하죠. 자, 어떤 경우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요건은 어때야 되는지 또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예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자, 건축물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건물이 있고 그 밑에는 지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하의 요건은 어때야 되는지. 또 여기 계단이 있겠죠. 계단은 어때야 되는지. 하다못해 또 승강기도 있을 거예요. 승강기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울 거고. 또 여기에는 옥상이죠. 옥상이 굉장히 대형 건물에는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헬리포트라고 그래요. 헬리포트에 대한 내용도 배울 거고요. 또 난간은 또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울 거고. 또 안에는 건물이 굉장히 이제 높다면 63빌딩 같은 그런 높은 건물이라면 중간에 피할 수 있는 피난층이 또 필요해요. 피난층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물 구조 재료고요. 그 다음 지진과 구조 안전 확인서. 구조 안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건물이 이런 걸 받아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안전 기술자라고 있어요.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 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도 있어요. 구조 안전 기술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듣기 힘든 그런 직업인데, 그 드라마 아저씨 아시나요? 아저씨에 이성균 나오시죠? 이성균 나오시는데 그분 직업이 구조안전 기술사예요.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안전진단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분들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지역이랑 지구 내에서, 용도지역이겠죠? 그리고 지구 내에서 건축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특정 지구에서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건폐율도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정해졌죠. 이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높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구역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조 제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죠. 햇빛을 일정 시간 받을 수 있게끔 일조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서 높이를 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높이에 대한 정의, 층,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한번 정확히 알아볼 겁니다. 자, 면적도 그냥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있어요. 바닥 면적이 있고요, 연면적이 있고, 건축 면적이 있어요.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볼 건데, 가만히 보시면 난 공인중개사 할 건데 이런 내용까지 내가 알아야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죠.
그래서 출제되는 기준으로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나올 게 뭐 도로와 대지 뭐 이런 거겠죠. 건축물의 입지와 규제에서 거기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물의 입지와 규제예요. 입지와 규제. 자, 대지는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럴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보다 이렇게 낮은 곳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럼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침수가 일어나거나 굉장히 눅눅하거나 살기 힘들어지고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기울거나.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조건을 달아놓죠. 방습이나 습기에 방습은 습기죠. 방습에나 배수에 물을 빼는데 문제가 없다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밭이에요. 밭. 그래서 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심어져 있겠죠. 사과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비슷한 필지인데 여기 논이에요. 논은 좀 이렇게 가다 보시면 논은 대체로 도로보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물이 차 있죠. 논이니까 벼를 심고 막 그래서 있는데 땅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면적도 똑같고 입지적으로도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이 얘도 평당 100만원 얘도 평당 100만원이라면 어느 걸 사야 될까요? 얘를 사야죠. 얘를. 왜요? 얘를 개발을 하려면 특정 필지에 나는 여기를 이제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만들래 이렇게 했으면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요? 흙으로 채워야 돼요. 흙으로 채워야 돼요. 이거 무슨 작업이라고 그러죠? 성토 작업이라고 그랬죠? 성토 작업. 예, 성토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성토 작업 하려면 흙을 퍼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써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플랜카드 딱 걸어놓고 나무예요. 그러면 여기 흙 받습니다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예요? 이런 데다가 흙 받아가지고 지면 대지를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옹벽이에요. 옹벽. 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게 무너져서 여기에 건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높이가 1m 이상이라면 그리고 요 기울기가 요게 1일 때 요게 1.5 이상이면 1대 1.5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대 1.5면 1.5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란 말은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파라지겠죠? 네, 이거보다 더 가파라진다면 옹벽을 설치해라 그 얘기고요. 야, 이 높이가 2m 이상이래요. 그러면 뭐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돼요. 콘크리트 구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옹벽의 구조는요. 옹벽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요. 기다랗게 지지대가 있고
비가 막 오면은 이게 배수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압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가. 그래서 이게 물을 막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여기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 배수구예요. 그러면 옹벽 밖에 튀어나온 게 뭐죠? 지지대하고 배수로죠. 그래서 배수구요. 그래서 지지대하고 배수구 외에는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옹벽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도 이게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종종. 조경. 조경은 어떤 데다 해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을.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자,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미만의 공장. 공장이라면, 이 정도 소규모 공장이라면 조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예외를 조항을 두었고요. 여기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리고 물류창고. 물류창고라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물류창고가, 요즘은 물류창고가 예전에는 교통의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 외곽으로 갔고요. 요즘은 하루 생활권으로 해서 하루 만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류창고가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창고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또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자, 또 불합리한 곳이 있을 거예요. 불합리한 곳. 자, 토지가 염분이 많아요.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염분이 많죠. 염분 많은 곳에 조경을 하라고 해서 조경을 했더니 이거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염분이 있는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이거 잠깐 지었다가 몇 년 뒤에 부셔버릴 건데 굳이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축사 소 키우는 데인데 여기에다가 뭐 심어놓으면 소가 다 뜯어먹을 테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조경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고요. 불필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것. 불필요. 뭐 외울 것도 아니죠. 이게 지문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요.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데일까요? 녹간농자예요. 주상공이 아닌 녹간농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는 나무들이 많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골프장만큼 조경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그 다음에 관광지 같은데 관광차 들어가는 것들은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에 조례로 정한 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조례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조례니까 우리는 학습할 필요는 없죠. 예, 이게 조경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옥상 광장이에요. 옥상 광장. 요즘에는 옥상에다가 옥상 조경을 많이 하죠. 자, 옥상 조경은요. 옥상 조경은 국장이 고시한 대로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설치 요건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옥상에다가 조경을 국장이 고시한 대로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 옥상에 조경한 면적의 3분의 2는 지상에도 해야 되죠. 지상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상 조경 면적의 50%까지 인정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옥상에 만약에 꼭 설치해야 되는 조경 면적이 90이라고 치고요. 지상에는 조례에 따라서 100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90의 3분의 2는 60이죠. 지상 면적 해야 되는 게 100인데
여기서 50%까지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이 60은 이 100의 50%를 넘죠. 그러면 여기는 5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상은 100이 아니라 50만 설치해도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개 공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개 공지. 자, 공개 공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큰 대형 건물들 앞에 가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 일부를 외부인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여기 뭐 파고라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벤치를 설치해 놓거나 뭐 시계탑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적 공간이잖아요. 사적 공간을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그냥 하란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기다가 법률에 정한 대로 여기다 공개 공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데서 하냐면 어떤 용도 지역에서 하냐면 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에도 주거와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예상되는데 그런 곳에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어떤 용도의 건물에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 많이 모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 업무시설. 이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의 큰 건물들, 이 업무시설을 쓰고 있는 그런 건물들 앞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쓰이는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 판매시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운수도 여객용만 해당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객용만 해당이 돼요. 이런 용도에서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 면적이에요. 설치 면적. 그거 얼마큼 설치해야 되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설치 면적은. 자, 대지 면적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자, 여기 뭘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자, 문제가 지문이 나왔어요. 준주거 지역에서 판매 시설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자, 준주거지가 맞네. 그리고 두 번째 판매 맞아. 10% 맞지. 맞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1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 아니에요. 10% 이내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 설치 면적에서요. 만약에 해당 설치 면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조경 말고도 이 면적에다가 조경을 했거나 아니면 땅을 팠는데 안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걸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대장 문화재인데 문화재청에서 이거 파가져가면 괜찮은데 이거 파가져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문화재들이 있어요. 뭐 묘지나 비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현지 보존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도 공개 공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공개 공지로 인정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치만 딱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안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조례로 정하는 건데 뭐 파고라나 파고라 정자죠. 파고라나 뭐 벤치, 분수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다음 뭐 시계탑 이런 것들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 정한 대로. 그러면 중요한 거 인센티브를 이제 받아야죠. 자, 내가 내 땅을 내놓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거를 줬으니 나한테 뭐 좀 달라는 거죠.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용적률과 높이를 120%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줘요. 자, 여기는 건폐율이 없습니다. 건폐율 없어요. 자, 건폐율까지 완화시켜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공개공지도 들어가야 되죠. 조경도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뭐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건폐율까지 넓혀줘 버리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나는 용도지역이 여기도 아니고 이 용도도 이것도 아니에요. 설사 용도지역이 여기라 하더라도 용도가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공개공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나요? 줍니다. 해당 사항 없더라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계획을 받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건물을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 지은 공동주택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막 지었는데 나 공개공지 만들게 그래놓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쉬라고 이렇게 만들고 자, 120% 완화받아서 아파트를 더 높이 지어서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특성상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보안 때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로서 이게 효용 가치가 전혀 없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야, 니네 아파트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개정되기 전에. 예, 그렇고요. 이게 이제 예외 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 지역에서 행시안이 있어요. 1년에 60일 이내 범위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판촉 활동. 뭐 파라솔 같은 거 켜놓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60일이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번 시간에 이거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로 우리 정의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도로 중요한 거였죠? 도행만 되면 안 되죠?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여야 됩니다. 이 도로에서 너비 4m 이상이야죠? 이런 거를 공고하거나 고시하거나 또 그렇게 할 거라는 예정도로까지 도로로 봤어요. 예외가 있었죠? 예외. 지역 여건상 차가 다니기 너무 어려워요. 달동네 같은데. 그런 데는 지역 여건상 차가 못 다닌다고 허가권자가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3m만 확보해도 되고요. 그 다음 막다른 도로.
도로는 이 도로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요. 2m, 3m, 6m 이렇게 나눴죠. 기억나시죠? 예, 이게 도로의 정의였어요. 자, 근데 도로는요, 자, 볼게요. 도로는 지정 공고하거나 또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자 동의. 이행이라고 썼네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그런데 이 지정 공고를 받을 때는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소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예요. 해외에 있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죽은지 살았는지. 해외에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아니면 사실상 도로. 갑자기 멍해질 때 있어요.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질 때. 사실상 도로라는 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로는 아닌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쓰이는 걸 얘기해요. 이걸 사실상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 폐지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 구조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좀 내용상 여기 좀 있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막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 도로예요. 여기에 있는 가구들이 마을에서 이 도로를 쓰려면 이 도로 조그만 도로를 썼겠죠. 오랫동안 이걸 도로를 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도로잖아요. 사실상 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정 공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 공고돼서 사실상 도로로 이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토지주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뭔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도로로 쓰고 있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변경하거나, 그럼 또 이 도로를 없애달라, 폐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이해관계자 누구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이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서 쓰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런 대지가 있다면 철조망 막 쳐놓고 여기다가 팻말 붙여가지고 뭐라고 쓰죠? 이 토지는 사유지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수시로 와서 봐야 돼요. 사실상 도로가 되기 전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변경과 폐지는 예외 없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무에서 좀 중요한 얘기고요. 시험에서 사실 딱히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도로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겠죠. 자, 대지는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예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요. 접해야 된다. 이거를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접도 의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래요. 자, 공장인 경우는 이보다 좀 더 완화시켜줘요. 3000제곱미터까지. 3000제곱미터까지. 너비 6m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너비 4m의 도로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근데 대지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또는 공장인데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4m 이상. 좀 더 규정이 강화됐죠. 이 정도 대지가 된다면 이 정도는 붙어 있어야 차도 회전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화 규정이라면 강화된 거죠. 완화 규정도 있어요. 완화라고 하면 이 도로에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맹지에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농막이에요. 농막.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농막이라고 아주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이런 것들 많이 짓죠. 농막이에요. 또는 또 출입에 지장이 없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공지가 있는 경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이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공지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일단 건축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건축할 수 있는 자리라면 안 되겠죠. 언젠가 건축이 우리 생길 테니까. 그 다음 공중에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통행이 가능한 공지라 해야 되지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원이나 뭐 광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 규정이 있고 예외로 완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자, 이 건축선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마칠 것 같은데요. 자, 건축선은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라인이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이게 건축선. 그럼 이건 뭐죠? 요거를 현장에서는 인지선 그래요. 인지선. 무슨 얘기냐?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인지선 그래요. 인접 대지 경계선. 옆에도 대지죠? 여기 대지에 접해 있다 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이 건축선이에요. 자, 건축선인데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의 너비가 3m예요. 그리고 2m라고 할까요? 2m.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대지와 도로의 규정이 없었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자, 이거 없애버리고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4m여야 되는데 2m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선이 밀려나요. 자, 부족한 게 총 몇 미터죠? 2m예요. 그 양쪽에 1m, 1m씩 밀려나면 총 4m가 확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m가 밀려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옆집도 밀려나고 하면 언젠가는 4m 도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m 밀려나는 건데, 그러면 이 공간은 이거 도로예요? 대지예요? 도로죠. 도로예요. 도로가 될 거니까. 대지는 아니에요. 대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요, 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땅이 요만큼이라도 이더라도 이 건축선이 밀려난 이 면적 빼고 요 면적만 대지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쪽 좌측에 하천이 막 흘러. 하천. 그리고 뭐 하천 아니면 기찻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한 3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1m가 부족하니까 50cm씩 밀려나야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밀려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m를 온전하게 이쪽으로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죠? 이것도 대지가 아닌 거죠. 도로예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이거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지정 건축선입니다. 지정 건축선. 도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요, 지자체장이 이 건축선을 4m 이내 범위에서 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4m 도로가 맞긴 한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요. 너무 많이 다니는데 막 차도 다니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도시 환경을 위해서 이 건축선을 4m 이내 범위에서 이렇게 뒤로 밀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한 2m 밀었다. 그럼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일로 다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면적은 대지예요, 도로예요? 이 면적은요, 대지입니다. 대지. 도로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 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거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할게요? 그럼 이거 민 환경 밀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건축선은요, 이 건축선은 어떤 제한이 있냐면 건축물이 넘어갈 수 없어요. 건축물이 넘어갈 수 없어요. 건축물이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건축물이라 그러면 정의가 뭐였죠? 토지 위에 정착한 지붕,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딸린 시설물은 대문이나 단장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 대문이나 단장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건축물들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측면에서 볼게요.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여기까지가 도로. 건축선 이렇게 밀려놨죠. 예, 밀려놨어요. 이게 대지고. 근데 건물이 여기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면적은 제가 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하는 넘어갈 수 있어요. 지하는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가 부족해서 넘어간 경우는, 그건 대지가 아니라 도로니까 이 지하도 못 넘어가요. 예, 다 여긴 도로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 길 가시다가 보면은 4.5m 이하는 뭐 통과 금지라는 표시 본 적 있죠. 예,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이 건축선 지정돼 있으면요, 여기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여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여기를 4.5m라고 하면 요 밑에 이하에서는 창문 같은 거, 창문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돼요. 대문 열었더니 여기까지 건축선을 삐져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4.5m 이하에서는 창문이나 대문도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건축선 이제 마쳤는데 제가 지금 못한 게 뭐냐면 가각전제예요. 네, 모퉁이를 잘라내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